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워낙 유명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뿌듯해 하신다거나 훈장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예전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어서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어서 잠을 자는 것의 이득과 잠을 자지 않았을 때의 손해를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수면 부족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손실과 비용을 유발합니다.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 수면장애 연구에는 1995년에 불면증으로 인한 직접적 사회적 비용 손실을 139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용은 훨씬 더 증가했겠죠. 2009년 캐나다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볼까요? 불면증과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이 연구에서 불면증을 가진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함께 최근 건강 관련 전문가를 찾은 횟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가 약 2.8배 높게 나타났고 잠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약을 스스로 사용한 경우가 1.8배,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가 4.8배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요. 2010년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비효율 근무로 인한 손실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에 해당하며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 이내로 부족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100여 시간의 업무 시간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인 평균 월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24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급여 기준으로도 거의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 셈이죠. 이 시간으로 따진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근무일 기준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쉬는 셈인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 밖에도 2018년 경기연구원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약 11조 4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하는 등 이처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더라도 적정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이고 생산적일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은 수면 문제를 동반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주의집중력 저하 등등 가히 모든 질환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만 해도 이런 질환이 가진 증상의 상당 부분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 많이 먹으면 치매 걸리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성적인 신경안정제 사용은 뇌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오히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인지기능 저하를 비롯한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단 정신건강뿐일까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여러 내분비 대사계 문제들도 이 수면과 연관성이 있음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수면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와 고혈압을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치매는 뇌가 후천적으로 손상을 받거나 퇴행하여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특히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사이언스지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특정 경로를 통해
뇌 조직에 쌓인 노폐물과 신경 독소 등을 운반하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 명명했는데 일종의 뇌신경 청소 시스템인 것이죠. 이 글림프 시스템은 수면 시간 동안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서파수면, 즉 깊은 수면 상태에서 심박과 호흡이 가장 느려지면서 이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청소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이 부실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 덩어리가 쌓이면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미세 악효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 뉴런이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역시 최근에 발표된 바 있는데요. 2021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7시간 이상 잘 잔 사람보다 6시간 이하로 짧게 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발병기 전에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이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욱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치매 발병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국내 연구 결과 중 하나를 보시면 하루 5시간 미만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약 24% 높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외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수면 문제와 고혈압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 교감신경의 과항증은 그 자체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방출이 증가되는데요. 이것 또한 교감신경의 과항증과 연관되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장애의 원인 중에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면 체내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부정맥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께서 본인이 무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불면 증상에 대해서 술, 담배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수면제만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일부 수면제는 호흡과 기도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근육을 늘어뜨려 무호흡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깊은 잠을 더욱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혈압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부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질병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의학계에서는 치매와 고혈압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뇌졸중, 당뇨, 그리고 비만 등의 질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수면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서 모두 잠을 잘 주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